여기 병원입니다. 개인적인 일 보는 것도 아니고 저희 병원 찾아오신 환자분들도 있으세요.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와서 제 도움이 필요하세요? 저 찾지 말고 어머니 귀한 아들인 진택이한테 가시지. 왜 저한테 오셔서 이러세요? 뭐? 너 왜 그러니? 너 지금 내가 네 처 때문에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알아? 지금 내가 내 집에서 쫓겨났다고. 네 처가 말한 실버타운 가기도 전에 내 집을 상의도 없이 팔아버렸다니까? 엄마 지금 아파트 지하에 네 아버지 짐들과 새가살이 두고 오는 길이야. 엄마 갈 곳이 없어졌다고. 엄마, 제발 거짓말도 적당히 좀 하세요. 어머니께서 진택이에게 아파트 주신 거 그 사람에게 다 들었어요. 왜 엄한 제 아내에게 덤터기를 씌우려고 하세요? 그러게 저희에게 재산 전부 맡겨주셨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에요. 건물 세워 올리는 거야. 지금까지 제가 값싸기도 있었고 개헌할 받은 도움도 있으니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어떤 말도 없이 집안 재산 정리하는 거 좀 아니죠? 얘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누가 누구한테 재산을 줘? 나 진택이에게 재산 준 적 없다. 그리고 내 자신들 모두 너희 두 형제에게 똑같이 나눠주려고 하고 있었어. 네가 지금 네 처에게 속고 있는 거라고.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그럼 여기 제 처가 몰래 찍은 사진은 뭔데요? 여기 진택이에게 아파트 판 금액 준다고 나와 있는 상속계약서에 어머님 도장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월세 올려달라는 내용 증명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됐습니다. 저도 저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는 분과 굳이 불편하게 얼굴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병원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나갈 테니 그렇게 아세요. 그리고 진택이 그놈한테 무슨 일을 당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시고 알아서 해결하시고요. 전 더 이상 어머니 할 말이 없으니 그만 돌아가 주세요. 어머니 덕에 이사 비용 한 푼이라도 더 벌려면 최대한 많이 진료를 봐야 하니까요. 아들은 며느리에게 무슨 말을 들은 건지 단단히 저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행동들을 가지고 문제 삼으며 부모 자식 간의 연까지 끊겠다고 말하고 있었죠. 억울하고 답답했지만 아들은 눈앞에 있는 증거들을 더 믿는 것 같았어요. 이게 모두 다 며느리 그년 때문에 생긴 일이었었죠. 아들의 병원에서도 쫓겨난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받을 때까지 해봤지만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어요. 도움을 청할 곳은 이제 막내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며느리 그년이 막내 아들까지 이간질을 시켰으면 어쩌나 싶어 불안해하며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며느리의 마수가 막내 아들에게까지는 미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막내 아들은 평소와 마찬가지 목소리로 제 전화를 받더군요. 가족들 중 유일하게 저를 걱정해주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전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제 울음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있냐며 물어오는 아들은 회사에 근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찾아오겠다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지금 울고 계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왜 그러세요? 제가 지금 집으로 찾아갈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니야, 집으로 가지 말아라. 거기 이제 내 집 아니여. 엄마가 네가 있는 회사로 찾아가. 엄마 가서 말해줄게. 그렇게 아들을 찾아가게 되었고 오늘 아침부터 벌어진 이야기를 막내 아들에게 전부 말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듣게 된 아들은 자신이 확인을 해보겠다며 형에게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역시나 큰아들은 막내의 전화와 메시지를 받지 않았어요. 병원을 통해 연락을 취해봤지만 큰아들이 다른 가족들의 전화 받기를 거절한다는 말만 간호사에게 전해 듣게 되었죠. 일부러 자신을 피한다는 걸 알게 된 아들은 다른 곳에 확인을 해볼 것이 있다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얼마 뒤 아들이 전화를 건 상대방이 전화를 받고 아들이 입에서 상대방에 대한 이름이 나오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아들과 결혼 직전에 헤어졌던 여자친구였죠. 지연아, 오랜만이다. 다른 할 말이 많은데 내가 지금 급히 알아볼 게 있어서 내가 묻는 말에 솔직하게 대답해줬으면 고맙겠는데
우리 가족도 관련된 일이어서. 혹시 네가 갑자기 나에게 이별을 통보한 건 말이야. 그거 우리 형수님 때문이니? 형수에게 무슨 말을 듣기라도 한 거야? 아들과 아들의 전 여자친구가 나누는 대화를 엿들으며 전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며느리 그년이 결혼 직전에 막내 아들과 여자친구 사이를 흩어지게 한 사람이라는 걸요. 그리고 이번 일도 분명 우리 가족들과 큰아들을 떼어놓고 제 재산을 차지하려는 속셈이 있다는 것도 말이죠. 전 여자친구와의 통화를 끊은 아들에게서 며느리가 무슨 짓을 벌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과 제가 어머니에게 생기고 있는 모든 일을 형수가 꾸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부모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왜? 네 형수가 지연이 걔보고 무슨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돈 때문이라고 해도 너랑 네 여자친구한테까지는 왜 그렇게 한다니? 저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여자친구를 불러내서 제게 속고 있다고 형수가 여자친구를 위하는 척을 하면서 말이죠. 어머니께서 며느리를 쥐잡듯이 잡고 이제 남자들은 가부장적이라 도움 주는 것도 없다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제가 과거에 유흥과 도박에 빠져 있었다면서 지금도 온 가족들이 제 도박빚을 갚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고 해요. 어쩐지 저와 결혼하는 게 무섭다면서 알 수 없는 말을 했는데 다 이런 이유였네요. 전 그런 수도 모르고 단순히 결혼이 무서워서 도망치는 줄 알고 보내줬었는데 어머니께서 이런 일을 겪으실 줄 알았으면 그때 제가 좀 더 여자친구를 붙잡고 이유를 확실히 물어볼 걸. 죄송해요. 제가 확실히 확인만 했어도 어머니께서 이런 고초를 겪지 않으셨을 텐데. 그리고 형수가 이러는 건 제가 잠깐 생각해 본 거지만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어쨌거나 자신이 경계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저희 가족들이야 예전부터 형수를 믿고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제 여자친구는 형수를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좀 더 객관적인 시선에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형수가 의심살만한 행동을 할 때 문제를 삼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거짓말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여자친구가 저희 가족으로 못 들어오게끔 하고자 말이죠. 아들이 하는 말에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지만 확실한 건 이 모든 게 남편과 저의 재산 때문이고 그걸 노리고 오랜 시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였죠. 자신의 형수가 한 짓이라는 걸 확신한 막내 아들은 형수에게 속고 있는 형에게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 형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으로 저와 함께 향했습니다. 병원에 우리 두 사람이 도착하자 또다시 간호사들이 저희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남자인 아들을 이겨낼 힘이 없었죠. 두 사람을 뚫고 큰아들이 있는 방으로 도착한 막내 아들은 큰아들이 다른 말을 내뱉기도 전에 자신이 할 말을 쏟아부었어요. 진택이, 너 여기가 어디라고? 형, 내 말 먼저 들어. 형 지금 형수한테 속고 있는 거야. 형수가 엄마 재산 노리고 지금까지 연기하고 우리들 속이고 이간질까지 한 거라고. 내가 어머님 아파트를 받았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앞으로 된 집이 있는지 확인해볼까? 어머니 앞으로 된 부동산은 뭐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렇게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줘야 믿겠어? 지금 내 말만 무조건 믿어달라는 거 아니야. 어머니와 내가 하는 말이 맞는지 아니면 형수가 하는 말이 맞는지 확인해보자는 거야. 어느 한쪽 말에 입술려 다른 쪽 말을 안 들으려고 하지 말고. 확인한다고 형이 손해보는 거 없잖아. 지가 무슨 짓을 한 줄 알고 네 말대로 따라. 어머니랑 짜고 날 어떻게 속이려는 줄 알고. 정신 좀 차려 형. 우리한테 속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앞뒤 다 따져보라고. 아까 형은 어머니께서 나한테 버림받아 찾아가는 줄 알았다며. 그게 맞다면 내가 어머니를 데리고 여기 왜 찾아왔을 것 같아? 또 어머니가 내 앞으로 재산을 돌려놨거나 아파트 판단을 줬다고 하면 숨기는 게 나은 건데 뭐하러 형한테 확인까지 해주겠냐고. 다 필요 없고 직접 확인을 해봐. 동생이 하는 말을 큰아들은 쉽사리 믿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확인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끝까지 저와 동생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죠. 그래도 막내 아들이 한 말로 인해 큰아들에게 직접 확인을 시켜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막내 아들은 우선 자기 앞으로 된 부동산이 없다는 걸 인터넷으로 확인을 시켜줬고, 그럼에도 의심을 하고 있는 형에게 직접 서류까지 떼와 확인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모든 계좌에 있는 금융 내역을 보여주었죠. 이제 됐어? 내가 받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게 확인됐지? 그러면 어머니 집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보러 가자. 가다 은행에 들러 어머니 통장으로 들어온 아파트 매매 금액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도 보고. 큰아들은 조금씩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달라지는 현실이 겁나 보이는 듯 했습니다. 좀 전 당당하고 화가 많이 난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 있었고, 점점 말이 없어지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죠. 그렇게 집을 도착하기 전 들리게 된 은행에서 아파트 매매 금액이 며느리 명의의 통장으로 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확인한 큰아들은 큰 충격을 받은 듯 보였어요. 그것만으로도 며느리가 큰아들과 다른 가족들을 이간질시키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줄 수 있었지만, 조금 더 확실히 하기로 했죠. 제가 살던 집으로 찾아가 집을 매매한 사람에게 누구와 어떤 말을 주고받고 계약을 하게 되었는지 아들에게 보여주기로 한 거예요. 아침까지만 해도 내 집이었던 곳에 도착을 하여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곧바로 아침에 실랑이를 벌였던 여자분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뭐예요? 아까 다 확인하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되게 며느리분과 해결하시라고요. 저희는 법적으로 문제없이 부동산 키고 매매하고 들어온 거예요. 오전엔 죄송했어요. 제가 하루아침에 너무 황당한 일을 겪었어. 몇 가지만 확인을 하려고 그러니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번부터는 귀찮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릴게요. 현관문 밖으로 나온 여자분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과 함께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는지 확인을 하게 되었죠. 며느리가 제 인감도장과 위임장을 가지고 부동산 계약을 했다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듣자, 큰아들은 그때까지도 아주 작게나마 기대고 있던 아내에게 대한 믿음이 무너지게 되었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버린 아들은 잠시 정신을 놓은 듯 보였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위로도 꾸짖음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서야 알게 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마냥 그곳에서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큰아들은 막내 아들의 도움을 받아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와 동생에게 잘못을 구해왔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와 진태기를 볼 면목이 없어요. 장남이라는 놈이,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놈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아내가 하는 거짓말을 믿고만 있었으니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너만 속았니? 우리도 니처에게 지금까지 속아왔어. 아마 상황이 달랐다면 우리도 너와 같이 행동했을 거다. 그년의 한 말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걸 지금이라도 알게 되었으면 된 거지. 너무 자책하지 말아라. 그래 형, 나도 어머니와 같은 생각이야. 그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형수 마음먹고 어머니 재산 가로챈 것 같은데 우리도 당장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어?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뺏긴 재산 돌려받아낼게요.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아버지 어머니께서 힘들게 모신 재산 단돈 10원도 그 사람 손에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아내에게 속아오고 가족들 모두가 이간질 당했다는 것에 분노를 했던 아들은 곧장 저희와 함께 며느리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가자 했습니다. 저희가 한꺼번에 집으로 올 줄 몰랐던 며느리는 반갑게 큰아들을 맞이하려다 놀란 모습을 보였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내일 아침 일찍 이삿짐 센터에서 온다고 말했잖아. 진료 많더라도 줄이고. 아니, 다들 여기를 어떻게... 당신 이사 간다는 집 우리 어머니 집 판돈으로 가려는 거였어? 우리 엄마 길바닥에 내쫓아버리고 당신이 지금 제정신이야? 그래,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결국 모든 게 내 돈을 독차지하려고 이렇게 한 거야? 너 언제까지 네 남편 네 아들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니? 모든 게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았어? 얼른 내 돈 내놔라. 여기서 문제 더 크게 키울 생각하지 말고. 가족들 모두 자신이 한 짓을 알고 있는 것 같자 며느리는 어쩔 줄 몰라하며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도 잠시 정신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들먹이기 시작했죠. 제가 뭘 어쨌는데요? 전 지난 세월 동안 아버님 어머님 모신 것과 남편 내재를 잘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았을 뿐이에요. 제가 없어서 봐요. 이 사람 운영하는 병원 진작에 폐업했을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도 저한테 받을 걸 다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죠. 전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뭐? 우리가 맨입으로 너한테 도움을 받았니? 경택이 병원은 누가 해줬는데? 그리고 네가 우리 도와줄 때마다 수고비로 준 돈들은 그것들을 왜 쏙 빼고 이야기하니? 그 사람이랑 나 우리 자신에겐 돈 10,000원짜리 쓰기도 아까워했지만 너한테만큼 돈 쓰는데 아까워하지 않았다. 귀한 남의 집 자식 고생시키냐는 말 듣기 싫어서, 또 우리에게 잘해주는 네가 고마워서 남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잘해줬어. 근데 뭐? 합당한 대가? 정말 네 마음대로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한다면 뭐하러 건물관리 실버타운 같은 거짓말까지 하니? 다 밝혀진 마당에 거짓말 좀 하지 말아라. 이러면 돈 돌려준다고 해서 끝나지 않아. 맞아요. 형수님 그만 좀 하세요. 형수님 말이 맞다면 왜 제 여자친구에게 없는 말까지 만들어서 파혼을 하게 만드시는데요? 그거 전부 우리 집 사람들 형수님 손아귀에서 주무를 수 있게 만들려고 한 짓이잖아요. 잘못했다고 사과하시고 용서 구하세요. 가족들 모두 맹렬하게 자신을 쏘아붙이자 궁지에 몰린 며느리는 그제서야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원래는 이렇게까지 막 나가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냥 어머님 통장과 건물에서 용돈벌이 정도 하려고 했는데 눈앞에 보이는 돈을 보니 욕심이 나서 그만. 죄송해요. 끝까지 거짓말할 거야? 진택이 포함하기 전부터 한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부터 세운 계획이라는 거잖아. 우리 가족 끝까지 기만할 셈이야? 나 당신 같은 사람이랑 더는 살 수 없어. 그리고 당신이 우리 가족한테 한 짓들 용서할 수 없고, 당신이 한 짓들 엄연히 범죄야, 범죄. 며느리가 꾸민 짓들로 인해 상당한 배신감을 받았던 큰아들은 절대로 며느리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혼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을 하겠다며 노발대발 화를 냈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며느리를 명의도용, 사문서 위조와 변조로 신고를 한 거죠. 거기다 제가 가진 재산을 편취했다는 민사소송도 하게 되었고요. 형사 고소된 사항들은 모두 혐의가 인정이 되어 징역살이라는 처벌을 받게 되었고, 민사소송 또한 편취가 인정이 되어 제가 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가족들에게 한 행동들이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데 결격사유가 되어 지속이 불가능하다며 큰아들이 한 이혼소송도 승소하게 되었죠. 결국 돈 욕심을 내려다 손해배상과 징역살이, 그리고 이혼까지 당하게 된 겁니다. 며느리가 완전히 빈털터리로 저희 집안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이후 저는 큰아들과 같이 살게 되었고, 둘째는 결혼을 하려던 여자친구와 이번 일로 오해가 풀리게 되면서 다시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야기를 적으면서도 그날 하루 안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니 끔찍하기만 하네요. 하마터면 자식도 잃고 돈도 잃을 뻔했으니까요. 어쩌면 인생 최대의 위기일지도 모르는 일을 넘겼으니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가득할 거라 위안을 삼으며 매일 맞이하는 하루하루를 감사히 여기며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누리는 가족들 간의 행복, 물질적인 여유로움 모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여러분들께서도
당연한 것 같은 일상의 고마움을 소중히 느끼시길 바라겠고, 그로 인해 행복하게 매일을 사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여기서 글을 마무리하며 작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